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공식화했는데요. 남북 해빙 무드에 유령처럼 따라붙었던 북한의 10월 도발설,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북한 전문가이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문 기자, 예. 지금 계속 속보가 어제까지만 해도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핵실험 가능성까지 얘기했거든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네, 어젯밤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내용의 또 중대 발표를 해서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날이 남북 이산가족 서로 회부서를 서로 교환하는 날이거든요. 네. 시점이 상당히 좀 애매한데 북측에서 이처럼 전혀 의외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북한의 원자력 연구원이라는 그런 단체를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이 원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네. 북한에서는 2013년 4월부터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5메가와트와 그리고 재처리 시설, 아울러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주변에 물론 이제 태천에는 20메가와트 또는 이제 여러 가지 200메가와트, 50메가와트 약 5가지 정도 북한에 이제 핵시설이 있는데요. 예.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현재 가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이 정책을 미국이 바꾸지 않으면은 네. 핵 내성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언제든지 핵 내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는데 이 핵 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제4차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핵 뇌성이라는 게 핵을 통해서 뇌성처럼 큰 충격을 준다 이런 벼락 얘기. 같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뇌성. 그렇기 때문에 네. 핵 무기를 또 이렇게 시험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은 현재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북한이 이제 드디어 핵이라는 이러한 또 금지된 또 장난을 또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그 오늘 발표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한으로서는 새삼스러울 거는 없지만 북한에 대해서 네. 언제든지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본인들은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또 북한의 지금 발표 내용, 또 인터뷰 내용에 보면 질적인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이런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고량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 2012년에 그 핵실험했을 당시에도요. 그들 스스로 발표할 때는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실험은 이미 2006년에 했었고 네. 이미 세 차례를 했기 때문에 이 핵 기술을 실제로 발전시켜서 실전에 배치할 때까지 필요한 것은 기술을 계속 고도화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금방 거기서 표현한 그들의 표현은 이 질적으로 계속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런 수준까지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제의 이 로켓 발사 가능성 시사한 거하고 오늘 원자력 연구원 명의의 이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런 그 멘트는 예. 제가 보건대 우리로서 굉장히 이제 유의해야 될, 귀 기울여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마치 핵실험을 예고한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외무성의 공식 성명으로 나온 게 일단 아니고요. 그다음에 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관의 장이 또 문답을 통해서 언론 인터뷰 형식 문답을 네.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난 시기에 그 인공위성 발사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던 시점은 다들 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에 처음 발사했을 때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자축한다는 의미의 대내용 정치적 목적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98년은 북미 관계도 괜찮았고 남북 관계도 뭐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만 미사일을 쐈던 거고요. 장거리 미사일 쐈고요. 네. 2006년, 2009년 핵실험할 때 이제 미사일을 쏜 건데 그것은 대미용이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에 대한 벼락끝 전술로서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 2012년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사일 발사는 229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내용으로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이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유엔의 대북 제재 이에 저항하는 핵실험이라는 이 정해진 패턴으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는 대내용 정치적 목적, 대미용 벼락끝 전술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의 시점은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10월 10일이 당창건 70주년이긴 네. 합니다만
당창건 70주년 기념이라는 것이 1998년에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자축하는 의미, 2012년에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자축하는 의미 정도의 대내용 정치 목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결심했다라고 저는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 네. 어제 멘트, 오늘 멘트나 그 경고의 주체라든지 그 발언의 수위 등을 보면 원칙적 수준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미사일 카드와 핵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미국과 한국과 심지어는 제가 볼 때 대중용이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게 명백하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지 아직은 버튼을 누리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더 있습니다. 면밀히 봐야 된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문 기자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한 워딩을 보자면은 그 미사일 발사를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직은 준비에 있어서 최종적인 마무리가 돼 있지 않았다는 정확한 표현이 있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지금 현재 2013년 4월 이후에 벌써 2년 이상을 모든 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또는 이제 한국 또는 이제 서방 언론들이 자꾸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네, 안 하고 있네,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네, 안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핵 활동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에 대한 그 불만을 표시하는 네.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그 북한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을 하기로는 핵 문제를 주관하는 게 이제 원자력 총국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원자력 연구소가 있는데 오늘 그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한 사람은 북한의 원자력 연구원 원장입니다. 이름도 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이 기구뿐만이 아니라 이 원자력 연구 원장의 이 실체 자체도 저희는 현재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밝혀지지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외 기관인 외무성에서 대부분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식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따른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북한의 언론과 여러 가지 현재 기존의 입장을 갖다가 반복하는 수준인 걸로 봐서는 네. 현재 핵과 항상 연계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투발 수단으로서 이제 미사일이 있는데요. 예. 이런 그 비대칭 전력 가운데 가장 서방 세계 위협적인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북한이 현재 본인의 스스로의 대외적인 협상력, 방금 전에 이제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 아니면은 적대시 정책을 끊임없이 펴고 있는 미국 또는 이제 현재 최근에 어느 정도 유화 국면을 좀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남한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모처럼 만에 남북 간에 좀 화해 분위기가 네. 접어들었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미사일 발사 시사 발언하고 오늘 핵실험 발언 같은 경우 이제 우리 통일부로서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 눈앞에 있고 그다음에 8.25 합의의 잉크가 지금 마르기도 전인데 만에 하나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도발 패턴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남북 관계와 분리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그 상황이 터졌을 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8.25 합의 정신을 그대로 병행해서 유지할 것인지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국제적인 분위기 자체가 네. 미사일 발사만 하더라도 지난 2013년의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의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만 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에 자동적으로 회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상임이사국이 모여서 추가 제재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미사일 발사가 그들의 미사일이 북한 말하는 대로 인공위성이든 무슨 로켓이든 어떤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식의 발사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로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이 8.25 합의를 지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지켜내기는 그리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면밀하게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어제 그 미사일 발사 발언 나온 다음에 통일부의 반응들을 보면 상당히 자제하는 듯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식의 면밀한 대비를 아마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의도 내지는 그렇습니다. 미칠 네. 파장을 좀 더 심각하게 그렇습니다. 고려하고 있다. 섣불리 어떻게 애단해서 우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말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예의주시한다는 방향으로 아마 입장을 네. 정한 것 같습니다. 문 기자, 또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올 초부터 또 뭐 로켓 발사도 북한에서 계속 우리 하겠다라고 계속 했던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보면은 그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첨단 무장 장비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천명을 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월 달에 노동당에서 정치국 회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김정은의 신년사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적 구호를 만들어내는데 북한에서는 2월 달부터 첨단 무장장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러한 추진의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대축전의 장으로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네. 이러한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첨단 비대칭 전력, 특히 미사일과 핵, 국제사회가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김일성 광장에 드러내놓고 네. 북한이란 나라의 어떤 위상이나 존재감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일부는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은 바로 5월 달이죠. 5월 초에는 북한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사출 시험에는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까지는 무인화, 경량화 그리고 다종화된 이 첨단 무장 장비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바로 1월 달 김정은의 신년사 지시부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착착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 정보 당국으로서는 네. 이러한 그 핵과 미사일의 어떤 핵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 또는 그동안에 북한이 진행해왔던 그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핵실험으로 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북한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무력적인 그런 그 벼랑 끝 전술의 연장의 선에서 가야 된다. 하나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또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이런 도발 움직임, 어떤 위협이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금 현 정부가 통일 외교 정책 또 북한을 압박하는 그 뒷 배경에는 네. 중국이 뭔가 좀 북한을 이렇게 좀 해주는 것 아니냐.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98년 첫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그동안 북이 이 국제사회에 도전을 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사례를 보면요. 크게 아까 말한 대내용 정치적 성과, 두 번째는 대미용 벼랑 끝 전술이 가장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기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다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에 김정은의 혁혁한 업적으로서 인공위성 기술을 발전시켜서 보여준다. 아까 그 신년사에서 나왔던 대축전장으로서의 끝까지 관철시켜야 될 구호들이 있거든요. 구호 중에 네. 하나가 첨단 무기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2012년에 김정은의 권력 그 즉위 98년에 김정일의 권력지기보다는 제가 볼 때 국내 정치적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대미용인데 지금은 대미용으로 벼랑 끝 전술을 하기엔 굉장히 생뚱맞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무슨 협상을 요구한 적도 없고 북미 간에 지금 계속 관계가 악화되면서 무슨 마주보고 다니는 기관천처럼 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벼랑 끝 전술 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미사일 발사 생각이 있고 핵실험까지 가는 거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저는 대중용의 시위가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게 미사일 발사 카드 또는 핵실험 카드를 계속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에 경사되는 것을 계속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비슷한 애가 2010년에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남쪽을 선택할 것이냐 북쪽을 선택할 것이냐 강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 그때도 후진타오 정부에서는 북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 이제 한중 관계가 계속 긴밀해지면서 그다음에 9월 3일 전승절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대북 압박의 이런 징후가 보인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도발 카드 이것을 네. 만지작거림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식의 아마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손을 잡아라.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네, 압박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